요새 주변에 ETF 투자한다는 분들 많아지지 않았나요? 워낙에 장점이 많은 상품이고 접근성도 좋다 보니 작년에는 ETF 시장 전체 규모가 무려 10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죠. 하지만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은 여전히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좋아, 너 국장의례를 시청하다 보니까 ETF가 뭔지는 대충 알겠어. 근데 주식은 PER, PBR 같은 지표를 보고 투자하라더니 ETF는 대체 뭘 보고 투자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어떤 지표를 보고 ETF를 투자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ETF의 개념과 장점에 대해선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는데 이거 안 봐도 오늘 내용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 영상 끝나면 보러 가세요. 국장 스피드웨건으로서 지난 영상 두 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ETF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는 펀드다. 둘째, ETF 가격은 기초지수의 움직임을 똑같이 따라간다. 자, 근데 제가 생략하고 넘어간 게 있었죠. ETF 가격이 기초지수를 똑같이 따라가도록 어떻게 거래소가 관리한다는 건지, 그리고 똑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건지요. 이 친구 표정만 보면 엄청 큰 문제인데 말이죠. ETF 시장엔 순자산 총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ETF는 거래소에 상장된 펀드니까 여러분의 투자금을 모아서 여러 종목에 투자하고 그것의 수익금을 돌려주는 구조였죠. 즉 펀드에서 들고 있는 주식과 현금이 있을 테니 그것이 자산이고,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지불한 수수료나 펀드 운용에 대한 보수를 빼면 펀드의 순자산 총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한 순자산 총액을 어디에 쓰느냐? 예를 들어 순자산 총액이 10만 원인 ETF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10개의 증권으로 쪼개서 사람들에게 판매했죠. 즉 여러분이 이 ETF를 한 주 샀다면 그것은 딱 10,000원어치를 산 겁니다. 여기서 순자산 가치, 나브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나브는 ETF의 한 주당 순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지표고, 따라서 이 이야기 속 ETF의 나브는 10,000원인 거죠. 일반적으로 나브는 ETF의 가격과 거의 일치합니다. 포장마차에 가도 2만 원 같은 10,000원어치를 달라 하지 10,000원 같은 2만 원어치를 달라고 반대로 얘기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니까 나브가 10,000원인, 즉 10,000원어치 ETF를 사는 거면 그 가격도 10,000원만 지불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ETF 가격이 나브와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설명드릴 겁니다. 보통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항상 공부할 게 더 나왔는데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ETF 가격과 나브가 달라지는 형상은 다음에 다룰 건데 제 다크서클이 어디까지 내려올지 궁금한 분들은 구독해두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이 다리 찢어진 친구는 기억하시죠? ETF 가격과 기초지수는 반드시 똑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이 고통을 겪은 거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ETF 가격과 주당 순자산 가치 나브는 같다고 했으니까 결국 ETF 가격과 기초지수가 똑같이 움직여야 했던 것처럼 나브와 기초지수도 똑같이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즉 나브와 기초지수가 따로 움직이면 아까처럼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국거래소는 ETF의 나브값은 물론 나브와 기초지수가 얼마나 똑같이 움직이는지를 나타낸 지표 추적오차율을 매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본시장법에도 나브와 추적오차율을 매일 공개하라고 돼 있고, 금융투자업 규정에는 추적오차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방법이 나와 있죠. 정의는 나브의 일간 변동률과 기초지수의 일간 변동률 간 차이의 변동성인데 개념이 많이 어렵죠? 솔직히 저도 취직하고 수학을 다시 봐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 정의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핵심은 추적오차율을 보면 나브와 기초지수가 똑같이 움직이는지 다르게 움직이는지 여러분이 직접 매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단 확정된 나브값은 장이 종료돼야 나오기 때문에 장이 열려 있을 땐 투자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나브의 추정치 I나브를 보고 투자하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너 국장할래 애청자라서 이 영상을 통해 기초지수 방법론도 꼼꼼히 읽어보고 가격이 오를 것 같은 ETF를 찾아서 매수하려고 하는데 막상 그 ETF의 나브와 기초지수가 따로 움직이고 추적오차율이 높다면 그 ETF는 투자를 깊이 고민해봐야겠죠.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 펀드는 추적오차율이 낮고 분명 기초지수가 오른 만큼 수익이 나겠지만 추적오차율이 큰 ETF는 나브가, 즉 ETF의 가격이 기초지수보다 덜 오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게다가 나브와 기초지수가 같이 움직이지 않고 자꾸 다리가 찢어지려는 ETF는 거래소 규정에 따라 상장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펀드 운용사 입장에서는 보수를 받는 상품이 사라지는 것이니 꼭 피하고 싶은 일이겠죠. 예전에는 추적오차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ETF를 상장 폐지했지만 지금은 국제적인 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해서 상관계수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이 상관계수는 나브와 기초지수가 얼마나 같이 움직이는지 -1에서 1의 값으로 나타내고 1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두 값이 같이 움직이는 걸 뜻하죠.
따라서 상관계수가 0.9 밑으로 떨어져서 3개월간 이어지면 그 ETF는 상장 폐지됩니다. 이것도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 ETF의 순자산 가치가 기초지수와 같이 움직이는지 우리 한국거래소에서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고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나브가 무엇인지, ETF의 나브와 기초지수가 어떻게 같이 움직이는지 알아봤으니 아까 말했던 예외적인 경우 나브와 ETF 가격이 달라지는 상황이 나왔네요. 하지만 압니다. 여러분의 뇌는 이미 과부하 상태라는 걸요. 구독해두고 머리 식혀두시면 그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머리 식히는 겸 조회수를 한 번 더 올려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